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금융센터 정용혁입니다. 신용장 서류 게시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입상인 그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이 방식이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 그 은행에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서류 지시를 관련해서 은행에 이제 그 신용장 발행 신청서에 이와 같은 안이 있죠. 다큐먼트는 몇 월 며칠까지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리고 신용장 유효 제출하는 이런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며칠을 기재할지 실제 뭐 은행의 실무자나 아니면 실제 수입을 하시는 실무자들도 어떻게 작성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21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용장에서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을 할 때 서류 제시기를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그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20일로 기재한 경우에 실제 해외로 발생되는 그 수입 신용장 상의 48번 필드에 제시기간 관련해서 서류는 21일까지, 선적후 21일까지, 그러나 신용장 유효일까지 제출하라라는 이 조건이 부여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수출상인 수익자도 이런 조건에 따라 신용장 조건을 이행하면 되는데요. 자, 국내 실무에서 우리가 서류 제시기를 대부분 21일로 생각하는 실무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 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 토지칙에 있는 조항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장 토지칙 그 제14조 시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신용장 토지칙 제14조 시항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기축은 신용장 토지칙이죠. 신용장 토지칙을 정의하고 있는 선적일 후 20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이해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일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 토지칙 그 14조 시항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신용장에서 서류 제시 기를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신용장 토지칙에서 이런 조항이 없다면은 그 수익자는 선적을 하고 신용장 유효일까지만 서류를 그 지정은행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신용장 유효일이 뭐 6개월, 1년 후, 상당히 오랜 기간 이후인 경우에 실제 이 수출상은 선적을 하고 물건은 그 도착지에 도착했는데 선적 서류, 예를 들면 선화증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수입상이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수입장 입장에서는 물품이 계절 상품이나 아니면 쉽게 부패하기 쉬운 상품인 경우는 실제 나중에 어떤 상당 경과한 시점 후에 그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해서 물건을 찾게 되면 물품이 부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장 토지칙에서는 이와 같은 서류 제시기를 선적 후 20일 이내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해라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지 실제 그 모든 실무에 무조건 서류 제시기를 21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착지에 물건이 도착하게 되면 수입상은 이 선화증권, 비엘과 관련된 서류가 와야지만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선화증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물건은 도착지에 도착했지만 물건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 뭐를 발급해달 요청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실무적으로는 LG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 Letter of Guarantee인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발급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물품을 운송한 해운회사 시핑컴퍼니한테 이 수입화물 선취보증을 발행해주고 수입상의 물건을 인도하게끔 그 보증서를 발행해줍니다. 근데 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인 경우는 실제로 상당한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는 신용장 금액이 10만 불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은 몇 배,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10배 이상으로 이 LG를 수입화물 선취를 발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를 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상은 물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니면 서류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른 과정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왜 그런지 그런 내용은 다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를 발행해서 물건을 찾아가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G를 발행하게 되면 그 위험이 LG 발행을 요청하는 수입상이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좀 그 LG 발행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국내 실물을 보게 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LG를 발행해서 수입상이 물건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이 LG 발행에 관련된 그 위험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LG를 발행할 때 이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은행에 LG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 제시기일은 어떻게 산정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출발지인 선적항과 도착항까지의 이 운송 소요 시간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운송이 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물건이 뭐 유럽에서 한국까지 온다. 그러면 뭐 서류 제시기를 뭐 25일, 30일로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 제시기를 21일로 하게 되면 실제 뭐 술상에 선적을 하고 그 선적 서류가 제시되지 않아서 수입상이 은행에 LG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뭐 그 서류 제시기를 무조건 20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송 소요 시간과 일치하게 뭐 유사하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오게 되면 한 3일, 5일이면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이 서류 제시기를 뭐 3일이나 5일로 하게 되면 뭐 술상을 선적하고 바로 이 선적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개설은행에 송부하기 때문에 실제 그 물건이 도착하는 것 즉시 선적 서류를 수입상에 수령해서 은행에 LG 발행을 요청하지 않고도 쉽게 물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운송 소요 시간,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20일로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전부 다 개설 의뢰인인 수입상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LG 발행을 억제도 하고 그리고 뭐 쉽게 적시에 물품도 인수할 수 있게끔 운송 소요 시간에 맞게 서류 제시기를 뭐 단축하거나 늘려서 그 은행에 개설 요청하는 것이 이 수입상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용장의 그 서류 제시일과 관련해서 이 최종 선적일과 유효기를 어떻게 그 신청하는 것이 뭐 합리적인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용장 유효기일은 뭐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최종 선적일과 서류 제시일을 플러스한 일자가 신용장 유효기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31번 D필드에 기재가 되고 그다음에 최종 선적일은 44번 C필드 그리고 서류 제시일은 48번 필드에 기재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신용장 유효기일이 이 두 날짜를 더한 날짜 만약에 1월 31일로 기재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은 실제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일부터 이 유효기일까지 보증료를 그 은행에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유효기일이 이 공식보다 크게 된 경우는 불필요하게 수입상인 그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은행의 보증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그 보증료를 줄이려고 유효기일을 뭐 1월 15일로 이렇게 단축해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출상과 수입상이 체결하는 계약서 상에 뭐 서류 제시를 언제까지 하라라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신용장에서 계약서 상에 서류 제시기를 10일로 했는데 유효기일로 단축하게 되면 수익자는 이 신용장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또는 신용장에 명시된 요 서류 제시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경우는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설 의뢰인인 수입상 입장으로 보증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이 유효기를 단축하는 것은 실제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상이나 술상한테 가장 합리적으로 신용장 개설하는 그 관행은 이와 같이 최종 선적일에다가 서류 제시기를 플러스 일자를 유효기일로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서류 제시 기일은 무조건 국내 실무에서 20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송 소요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뭐 3일이나 아니면 5일 정도 또는 뭐 10일 정도, 최대 뭐 10일까지 하는 것이 그 수입상의 위험을 좀 LG를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수입상의 위험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운송 소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해상으로 오는 경우에. 자,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운송 소요 시간이 21일을 걸리는 게 아니라 뭐 25일, 3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운송 소요 시간은 30일인데 서류 제시기일을 10일로 하게 되면 실제 수출상 입장에서는 선적 후 그 뭐 10일 또는 20일 이내 서류를 지정을 통해서 개설원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실제 수입상 입장에서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적 서류가 도착해서 자금을 먼저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수입상에 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 서류 제시기일은 운송 소요 시간에 따라 유도리 있게 뭐 그 적절하게 그 기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유효기일은 이 신용장에서 요구된 최종 선적일과 서류 제시를 더한 일자로 유효기일로 하는 것이 국제 표준형 관행에 따른 뭐 신용장 개설 방법이다라는 점 숙지하셔갖고 신용장 개설을 하게 되면 뭐 수입상의 위험도 줄이고 그리고 보증도 적게 하면서 신용장 개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신용장 개설을 할 때 은행에서 시소불능 하한 신용장 발행 신청서가 있다면 무조건 공란으로 하든지 21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소요 시간에 걸쳐서 그 기재를 하게 되면 뭐 위험 관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용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운송 소요 시간을 파악하셔 갖고 은행에 요청하시는 것이 수입상의 위험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신용장 서류 제시 기일에 관련된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